자, 우연찮게 건진 책이었고, 이 책을 이제 들여다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언제 운송비가 아까워서 이제 뭐 배송받은 책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책사평 앞부분에 뭐 움베르토 에코를 닮았다라고 해가지고 큰 기대를 했는데 별로 없더라고. 자, 봐봐. 자, 대체적으로 소재는 파악됐지. 누구와 누구 사이의 관계야. 그러면 어쨌든 단락의 전개 방식은 비교되죠.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서술할 텐데, 자 여기서 일단 선생님은 뭐 특별하게 얘기는 않지만 이때 어가 이런 식으로 꾸며주면 이 어를 우리가 대표 단수라고 얘기를 해. 아들이라는 존재는 뭐 그렇게 해야 돼. 아들이라는 존재는 근데 사람인데 프라미스라고 했어. 다짐이나 약속이라고 했지. 그러면 우리는 이게 우리가 배웠던 대세 여러 가지 용법 중에 추상명사 다음에 대시 나오고 그 다음 주어 동사가 나온 게 보이지. 그치?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봐봐. 잠깐만 나도 실수할 뻔했다. 내가 뽑아놓고 나서 잠깐만 물어볼게. 실수할 뻔했네. 봐봐. 대시를 고르고 나니까 일단 어떤 여기 추상명사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 지금 처음 봤을 때는 동격의 대신가 했어. 그러다가 멈칫한 거야. 왜 멈칫했을까? make 뒤에가 비어 있어. 그러니까 이때 대신 우리가 뭐로 봐야 돼?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make promise지. 그리고 여기서 이걸 조심해. 갑자기 man을 썼지. 이게 일반적으로 man을 썼을 때 man을 썼을 때 그 다음에 복수로 man을 썼을 때 얘가 이게 조금씩 달라. 근데 이거 절대적인 구별은 아니야. man은 일반적으로 남자를 지칭해. 얘도 이제 보통 남자를 지칭해. 반면에 어가 없이 man을 쓰면 인류를 지칭할 때도 많아. 여기서는 남자 또는 아버지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문맥상 아들이라는 존재는 아버지에게 시간이 해준 약속이라는 거야. 시간이 흐르면서 아버지에게 어떤 약속과 같은 존재란 얘기지. 이 약속이라는 의미가 뭔지 우리는 현재 알 수 있어 몰라. 세월이 흐르면서 이 시간이라는 것은 뭐 그 나이가 들어가는 거겠지.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에게 뭔가가 약속되어지는 그런 존재라고 했어. 사실적 표현이야, 은유법 비유적 표현이야. 그리고 그 다음 본격 관계가 보여? 프라미스를 개런티로 받았지. 그것은 보증이야. 봐봐. 자세히 봐봐. 그러면 모든 아버지들이 받을 수 있는 어떤 보증과도 같다는 거지. 가부장제적 질서라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하지만 아버지가 이제 남자 아이를 갖게 되면 모든 아버지들이 받을 수 있는 보증인데 그 보증의 내용이 뭐야? 이때 대신 접속사야 관계사야. 이번 여기 파트가 이거잖아. 대시 나왔을 때 일단 그게 접속사인지 관계사인지 자꾸만 논리적 판단을 해야 돼. 봐봐. 그것은 모든 아버지들이 받을 수 있는 보증인데 그 보증의 내용은 이때 대신 선생님은 동격의 대시라고 봐. 그치?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거는 EBS 교재에서 몇 번 나왔어.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다. 이때 디얼이 뭐야? 디얼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친애하는. 설마 이게 친애하느냐? 디엘이 여기서는 그럼 잘 봐. hold 뒤에가 비어 있어. whatever이 hold 뒤에 들어가면서 이때 whatever은 목적격인데 이때 he는 every father를 받는다라고 봐. 아버지가 이때 hold는 이때 dear은 소중하게 여기느냐. 그러니까 dear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치? 아버지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이거 종종 했어. 썸데이가 나와. 그럼 이때 뭐 남들은 아무도 설명 안 하지만 나는 꾸역꾸역 지금 몇십 년째 설명을 하고 있어. 수능에 언제 이게 킬러로 나올 거를 예상하면서 봐봐. 이거 혹시 기억나? 그거는 기억나? 아니요, 한 것만 기억나요. 이런 진다. 아니 사실 이거 갖고 뭐 대단한 문제를 낼 수 있는 건 좀 드물어. 왜냐하면 수능 영어가 사건 중심의 일화체글이 아니기 때문에. 장문도끼 몇 개 빼놓고
one day, someday, the other day가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 교과서 수거에서는 the other day만 고등학교 이상형에서 따로 설명해. 요걸 일단 먼저 따로 잡어. 이게 뭐야? 며칠 전, 얼마 전이야. 우리는 별로 대단하게 여기지 않지만 사실은 부정대명사 용법을 갖고 중국이나 일본 애들은 이걸 꼭 외워. 자, 원데이가 취네. 원데이를 거의 자주 보니까 이게 뭐야? 과거의 어느 날이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미래의 언젠가는 이래. 그래서 그 뒤에 다른 시간 표현이 나와도 원데이랑 썸데이. 자, 원은 일반적으로 과거, 썸은 미래를 지칭해. 또 하나, 얘도 자, 원데이도 미래를 지칭할 수는 있어. 근데 이 미래는 어떤 미래가 돼야 돼? 불확실한 미래가 돼야 돼. 언젠가 우리가 화성에서 사는 날, 뭐 이런 것처럼. 그것은 우리가 지금 미리 확정할 수가 없지. 뭐 그걸 확정하는 애가 있기는 있어. 누군지 알지? 응? 자, 걔한테는 그게 이제 원데이가 아니라 썬데이인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자기 엔지니어링들 언제 돼? 매번 물어보겠지. 응? 그치? 자, 그러면 자, 여기는 지금 썸데이가 왔잖아. 모든 아버지들이 받고 있는 그 보증인데 보증은 자, 그 아버지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자, 미래의 언젠가는 자, consider foolish. 잠깐만, 여기 조심해. 이럴 때 이제 수동태를 킬러라고 얘기해.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라는 얘기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아들이란 존재는 남자에게 아버지에게 시간이 해준 약속과 같은 존재인데 그 약속의 내용은 뭐냐면 결국 필연적으로 모든 아버지들이 받게 되는 보증은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던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들의 시대가 되면 썸데이를 내가 아들의 시대라고 할게. 아버지, 자식의 입장으로서는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이 뭐가 돼? 바보 같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때 그 태조가 있고 태종이 있지. 네. 그리고 태조가 그 중시 여겼던 것을 사실 이방원이가 많이 뒤집어 엎어버려. 그런 거랑 똑같아. 아버지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이 이때 수동태를 썼지만 이거를 어리석은 것이라고 판단하는 주체는 누구야? 아들의 세대, 후세대야. 그 앞 세대에서는 굉장히 그게 중요하다고 여겼지만 그 이후의 세대에서는 그것은 결국 어리석은 것이라고 판명될 것, 그것을 보증해주는 약속과도 같다라고 했어. 그러면 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뭐로 보는 거야? 세대 간의 갈등으로 보는 거지. 그리고 서양 문학을 잘 봐. 그럼 오디푸스의 고뇌인가? 그것을 보면 에피곤의 고뇌 같은 경우 다 세대 간의 갈등을 다뤄. 심지어 그 알지?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 하나. 자, 아버지를 죽이고 거꾸로 어떻게 돼? 어머니와 결혼하는 스토리가 나오지. 근데 그 스토리가 잠깐만 햄릿 시대까지도 계속 이어져. 그럼 서양 역사 2000년에 세대 간의 갈등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응축했다고 보는 거야. 그게 어떤 특정한 어떤 사건이나 특정 인물에 관한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도 아들 치고 아버지 말을 듣는 놈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 엔드 다음에 대절이 나왔어. 이번에 대은 뭐야? 자, 선생님이 예전에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 어법 문제 중에 아무도 안 내지만 역시 아무도 안 내지만 나 혼자 중요하게 여기는 거지. 주어 동사 다음에 첫 번째 접속사 대절이 나왔어. 그리고 and 다음에 대절이 나와.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어 동사 다음에 예를 들어서 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나와. 그러면 그 다음에 and 다음에 투부정사 to를 뭐 해도 돼? 이래도 되지. 이게 영어의 간결성, 경제성의 원칙이지. 두 개의 투부정사를 쓰는 것보다 어떻게 하나의 투부정사 다음에 두 개의 동사 one, two를 만드는 게 더 경제적이라고 보는 거지. 근데 이런 등위 접속사의 간결성의 원칙이 절대 지배하지 못하는 놈이 누구야? 자, 선생님이 이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 and 다음에 that은 선생님이 뭐라고 표현해?
죽어도 생략금지라고 해. 왜 그런가 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썼을 때와 지금 이거를 비교해 봐. 자, 이번엔 and 다음에 대절 없이 나왔어. 자,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자, 이 A번의 문장과 B번의 문장이 같은 놈이야, 다른 놈이야. 자, A번의 문장에서는 자, 얘와 얘가 뭐가 접속사 두 개가 종속절이라는 게 드러나지. 반면에 만약에 and 다음에 대서 생략해버리면 누가 병렬 구조야. 얘는 주절과 주절 사이의 병렬 구조지. 그래서 and 다음에 대는 뭐야? 죽어도 생략금지야. 그 다음 and 다음에 대 죽어도 생략금지라고 적고 이 대시 바로 이 대시랑 이어지는 거야. 지금 이 대과 이 대시 이어지는 거야. 아들이란 존재는 시간이 남자에게 즉 아버지에게 한 약속과도 같은 건데 그것은 모든 아버지라면 필연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보증이고 그 보증의 내용은 뭐냐면 아버지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아들의 시대가 되면 언젠가는 어리석은 것으로 간주되어 것이라는 것에 대한 보증이고 그 다음 He loved best in the world. 질문 물어볼게. 이때 he는 누구야? 그치? 좋았어. 이때 he가 아버지가 돼야 돼. 이런 게 이제 대명사 처리 능력이라고.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이 누구야? 얘는 아들이 결국에 가서는 자기를 뭐 한다는 거야?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가 될 것이고 오해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는 거지. 근데 이런 관점에서 서양의 역사를 딱 보면 선생님은 그게 어떤 특정한 인물에 관한 얘기가 아닐 거라고 보는 거야. 자, 심지어 그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나 소크라테스 시대에도 어떤 얘기가 나온 줄 알아? 요즘 젊은 것들이 버릇이 없고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세대 간의 어떤 갈등이 어떤 필연적. 왜냐면 전통적인 인간 사회는 자 사실은 뭐 이게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 심지어 수렵 채집 사회에서조차도 기성세대의 어떤 지식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도전하려고 하는 젊은 세대가 있었고 이런 세대 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반복됐을 거라고 봐. 그것을 서양 사회에서는 특히 누구와 누구의 갈등으로 본 거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본 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걸 별거 아닌 책이었지만 그냥 뭐 대단한 책은 아니었어. 그냥 나중에 시간 내면 세상에 읽을 책이 없으면 이거 읽어. 선생님은 이것보다는 그래도 움베르토에코 훨씬 어려워. 훨씬 어려운데 이게 읽을 때 이게 좀 달라. 좀 묵직한 맛이 있는데 얘는 좀 가볍더라고. 뭐 현우진이가 나왔던 스탠포드 역사학과 출신 애들인데 그래서 내가 스탠포드 별거 아닌 거 알았어. 자 봐봐.